안녕하세요. 꽃님의미 전은주입니다. 오디세이는 혼다에서 나오는 차 이름이죠.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노래 이런 뜻인데요. 오디세우스는 사람 이름이고 오디세이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트로이에서 자기 고향까지 가던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영어에서 It was a long odyssey 그러면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이런 뜻이 될 정도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 있잖아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목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목동한테 아프로디테, 아테네, 헤라 이 세 여신이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아테네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뽑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싱글이라고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유부녀예요. 스파르타의 왕비거든요.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리니까 스파르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아테네의 영웅들까지 다 데리고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때 꾀가 많기로 유명한 오디세우스를 데려가야 이긴다는 신탁이 있어서 연합군이 오디세우스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때 오디세우스는 신혼이었거든요. 이제 아들이 막 태어났고 지금 한창 즐겁고 재밌는데 왜 전쟁터에 가려고 하겠어요?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오디세우스가 전쟁터에 안 가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는데 앞만 봐도 저게 가짜 같단 말이에요. 진짜 미쳤나 안 미쳤나 시험을 해보려고 오디세우스가 이 밭에 쟁기질을 하는데 그 앞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가 미친 사람이라면 아들 위로 가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아들을 피해가고 그러는 바람에 미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가면서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키워달라고 아버지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교육시켜 달라고 친구 멘토르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스승님, 롤모델, 이런 조력자 이런 분을 보고 멘토라고 하잖아요. 이 멘토가 이 멘토를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트로이 전쟁 가서 오디세우스가 10년이나 싸웁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왕의 자리가 20년째 빈자리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비 페넬로페에게 자기랑 재혼하자고 결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궁전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살면서 밥 달라 뭐 달라 손님 대접해내라 이런 거 하면서 이타카 궁전의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거죠. 페넬로페는 남편을 처음에는 그리워하면서 기다렸겠지만 어떤 의견을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들이 자기의 지참금을 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이타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왕비가 시집가는 지참금까지 있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가 끝까지 안 가고 버텼다는 거예요. 페넬로페가 그냥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인간된 도리상 수의만 다 짜고 나면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자기가 낮에 짰던 거 풀고 이거를 낮밤으로 하면서 3년을 버팁니다. 이것도 어원이 되어서 페넬로페의 배짜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지겹고 힘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페넬로페의 여종이 배신을 하고 요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조건을 하나 내세웠는데 내 남편 오디세우스가 쓰던 활로 시위를 걸고 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도끼 날을 뺀 도끼 자루를 12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도끼 날이랑 도끼 자루가 연결되었던 부분에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 12개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사람이랑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걸. 이런 상황에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옵니다. 근데 왔으면 바로 내가 왕이다 다들 죽었어 이렇게 할 것이지 정체를 숨기고 활대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뭐 또 그런 신탁인가 친구의 말이 있었어요. 너 가가지고 정말 페넬로페가 너 기다렸는지 봐라. 페넬로페 한번 시험해보고 그 나라 돌아가는 거 봐라. 뭐 이렇게 해서 아니 20년이나 기다려준 아내를 또 이 오디세우스가 테스트를 하네요. 근데 이때는 손님 대접을 하면서 발을 씻겨줬나 봐요. 구원자들의 발을 오디세우스를 키운 유모가 이렇게 씻겨주는데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기면서 유모가 딱 알아본 거예요. 어렸을 때 멧돼지에게 찍혔던 상처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모가 이렇게 씻기면서 도련님 하고 놀라면서 알아보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관 걸어가다가 그 그림 발견하면 되게 반갑습니다. 활 대회, 이제 활 시위를 당겨서 도끼자루 12개 구멍을 꿰뚫기, 이 시합을 아무도 못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자기 활이니까 딱 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왕 활 꿰은 거 이제 도끼자루 12개가 아니라 구원자들을 쫙 꿰뚫어서 처치해버리고 이제 페넬로페한테 얘기하죠. 내가 당신 남편이다. 근데 페넬로페가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 남편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페넬로페도 남편을 테스트합니다. 뭐 어쨌든 그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데 뭐 내 방 침대를 일로 옮겨줄 테니 오늘은 여기에서 편하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페넬로페랑 오디세우스가 신혼 때 침대를 만들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의 다리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침대를 옮길 수 없죠.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뭔 소리냐, 우리 침대는 못 옮기는데, 그랬더니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부부랑 그리고 그 방에 하녀밖에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페넬로페가 드디어 진짜 우리 남편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2권의 그림책을 함께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다로 간 페넬로페입니다.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 어디를 살펴봐도 오디세우스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페넬로페라는 소녀의 이야기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페넬로페가 작은 소녀라서 바다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페넬로페는 바다로 갑니다. 당신들이 가르쳐 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나는 스스로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의 세상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뜨개질로 옷을 만드는 대신에 실을 떠서 그물을 만듭니다. 나는 내 마음이 속삭이는 대로 갑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바다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작지만 큰 나는 새로운 페넬로페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너는 작고 어리니 거친 바다로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는 뜨개질을 배워서 옷을 만들고 너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는 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쨌든 소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페넬로페는 아니 나는 옷을 짓지 않고 그물을 짓겠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오라고 하는 곳 바다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씩씩한 소녀의 이야기라도 너무 멋지지만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런 것 같아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더 깊이가 생기고 감동이 좀 더 진해지는 거. 오디세이의 페넬로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책이 더 찡하게 느껴질 거예요. 페넬로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남편을 20년 동안 배를 짰다 풀었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다로부터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페넬로페는 이곳으로부터 바다로, 자기의 바다로 갑니다. 똑같이 바느질을 하지만 옷이 아니라 그물을 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바다로 나가고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인물 이름을 딱 가져옴으로써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멋지죠. 우리가 고전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전래동화 읽고 이래야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장르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도 그것들을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런 거예요.